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속보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또 국민들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이 대통령복 그 두 명을 지명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이완규 법제처장입니다. 대표님 이 소식 듣고 이제 오셨을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탄핵되던 날 네,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안국동에서 반갑고 만났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방송에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왔는데 네.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관련 속보가 들어오면서 저도 좀 급하게 이것저것 좀 업무를 하고 왔는데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내란 직후부터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그 계엄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국무위원들 다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 빠르게 본회의를 잡아서 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요. 네. 그 12.3 내란에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되어 있는 국무위원들 전원 함께 탄핵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사실 이 오늘의 이 이완구 법제처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이라고 하는 이 초유의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네. 이 12.3 내란을 제대로 끝내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완규 법제처장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12월 4일 안가회동에 있었던 그 멤버 아니겠습니까? 네. 수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휴대폰도 바꾸고 누가 봐도 내란 관련돼서 박성재, 또 이상민, 또 김주연 하고 뭔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입을 꾹 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완규 처장 이거 수사해야 되고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 그것도 대통령 몫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기는 대통령 뭐 나는 뭐 권한대행이라서 못해요 이런 식의 플레이를 하다가 이건 또 임명을 하겠다 지명을 해서 뭐 인사청문회가 있지만은 또 임명을 또 못 막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 이완규 법제처장이 아주 그러니까 검찰총장 시절부터 측근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의 변호인을 네, 맡아서 일을 변호인도 하기도 했고.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2월 4일 밤에 모든 국민들이 제2 계엄에 대한 걱정을 하고 뭐 계엄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모든 사람들이 엄청 비상한 시국에 네. 있었던 상황에서 본인들은 뭐 송년회를 하려고 만났다라고 했던 그 안가 회동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함께했던 법률가 4인방의 핵심 인물이고요. 저는 그 안가 회동을 어떻게 좀 의심하고 있냐면 네. 그 안가 회동 12월 4일에 있고 12월 5일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회 행안위에 나와서 처음으로 통치 행위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가장 큰 변론이 그거였잖아요. 이거는 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통치 행위일 뿐이다. 그런 주장이었죠. 헌법적인 그 헌법재판소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네. 저는 그 논리가 12월 4일 안가 회동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내놓으라 하는 법률 라인들 이상민 네. 장관 그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주현 민정수석과 이완구 법제처장까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법률 라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계엄 직후에 당연히 이 계엄을 옹호하는 그리고 변론하는 변론 전략을 짰을 거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이완구 법제처장이고 그리고 핸드폰까지 그 다음날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1차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행위이기 때문에 헌법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이완규 법제처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내란 세력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내란 세력이 끝까지 버티겠다. 물러서지 않고 우리 이거 6년짜리 헌법재판관 이완규 아래 받고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 이런 선전포고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오늘 네, 이게 행태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 번 임명이 되면 6년 동안 네. 그 직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완규라는 인물이 사실 국정조사 특위나 이런 데 나와서 네. 윤석열을 옹호하고 오히려 야당 의원들한테 핏대를 세웠던 그 모습을 헌법재판소에서 우리가 6년을 더 봐야 한다.
라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와 원칙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잘 지켜질 것이라고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국회가 아주 비상한 각오로 바로잡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네. 이번 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덕수 탄핵안을 보고하고 표결까지 맞춰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규를 지명하는 모습을 보니까 한덕수 대행이 앞으로 뭐 선거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대행 위치에 있는데 제대로 선거 관리도 할 수 있을까? 오늘 6월 3일 대선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이런 식이라면 그야말로 이 내란 세력한테 유리하게 어떤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도 더 커질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들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래서 선거 관리를 저는 맡길 수 없다고 봅니다. 네, 빠르게 탄핵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거고 예.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떤 인물이냐면 자기는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문건을 받은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네.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통령 부속실의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 다 밝혀진 내용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기 그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고 나중에 해명했던 그 종이에 이제 계엄의 사후적인 서명까지 해서 대통령실에 건넸다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좀 무리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네. 수거를 수거를. 했다라는 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 이후에도 계엄의 어떤 합법적인 틀을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던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당연히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네. 내란 세력들의 책임을 축소하려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내란에 가담했다. 그리고 내란의 내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연히 그런 동기를 가지고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음. 저는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다른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빠르게 탄핵해야 됩니다. 네. 참, 이 윤석열 탄핵 파면 이후에 이제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없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윤석열이 임명했던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비서진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도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파면 선고 듣고 와 우리가 이겼다라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도 잠시인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사실 여전히 내란의 어떤 방식으로든 연루된, 그러니까 내란의 공범 혹은 최소한 방조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하는 공간이 네. 그 내란의 공범 혹은 최소 방조자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마저도 내란의 공범, 내란의 방조자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라는 네. 의지를 밝힌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내란 세력들, 내란 잔당 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을 써야 되고 그 첫걸음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탄핵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한덕수 탄핵, 최상목 탄핵 이제 국무위원들이 다 이제 물러나야지만 내란 세력이 조금씩 이제 사라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그런 게 전혀 감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네, 최소한 내란의 동조자들이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다 배제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 그것은 사실 12.3 내란 직후에 그런 권력에서의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이런 네.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참 국민들께 죄송하다. 지난 1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를 지켜주시고 또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네. 모여주셨던 국민들께 국회가 참 죄송하다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참 이 심각하네요.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이 됐고 임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이 내란 세력의 이제 준동을 우리가 좀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 이 자리에서 물러난 파면이 된 윤석열은 계속 관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거기에 계속 있을까를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크로비스타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호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지만 네. 저는 그 경호 문제가
경호처 직원들은 사실은 늘 그 경호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전문가들입니다. 경호에. 네. 이미 사실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여러 가지 경호 계획들이 세워져서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월 4일 파면 직후에 5일, 6일을 경호처 직원들이 주말이라고 그냥 손 놓고 쉬었겠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죠.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렇다면 관저에 계속해서 남아 있어야만 하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떤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법정 최고형을 받아야 하는 윤석열 내란수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핑계를 대고 그 경호 문제를 핑계로 대고 시간을 끌면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우려가 네. 등장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그 어떤 사병을 자처했었던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과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이 아직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호처 소관의 비화폰 서버라던가 이런 것이 사실 내란의 핵심 증거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그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속보 단독 보도 이런 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11일 금요일 관저 퇴거한다. 오늘부터 서초동으로 짐을 이동한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간다라는 얘기가 일단은 일부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11일도 사실 너무 늦죠. 왜냐하면 4월 4일 금요일에 파면 맞아요. 선고가 일주일 났습니다. 만에 나간다는 건데. 박근혜 탄핵 그 당시에 사흘 만에 네. 그러니까 관저를 나섰고 사실은 더 제가 알기로는 더 짧은 시간 동안 관저에 있었거든요. 더 오래 걸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이유가 전혀 없고 예. 저렇게까지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건 좀 납득하기가 어렵죠. 일주일 동안 버티다. 사실은 이제 내일 한다까 9일에 갈 수 있다라는 보도도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거보다 늦은 11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예. 이 어떤 내란에 대한 내란 세력의 어떤 권력 유지와 증거 인멸 이런 것들이 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오늘 이제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그렇고 저렇게 일주일씩이나 관저에서 버티고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기록물 관련돼서 예. 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이제 오늘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상당한 우려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권한을 쥐고 대통령 기록물을 봉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봉인을 해버리면 30년 동안 봉인이 됩니다. 최장. 아하.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 예를 들면 경호처의 비화폰이 사실은 내란의 핵심 증거이자 그렇죠. 블랙박스라고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경호처에서 생산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다 대통령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봉인되어 버리면 수사나 진상규명 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끌면서 여러 가지 내란에 대한 은폐, 엄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물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 이른바 이것도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네, 어제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이 이제 담겨 있는 네, 걱정되는 사실 부분들. 이런 상황들을 좀 걱정하면서 권한대행에 관련한 법도 좀 발의를 하고 네. 권한대행의 법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어떤 현상 유지의 한도 내에서 행사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신뢰와 합의가 있었던 건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런 사회적 신뢰가 다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좀 그걸 규율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을 좀 대표 발의를 했었고 어제는 이제 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내란 기록 은폐 방지법을 이제 좀 발의를 했었는데 네. 제가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좀 하나하나 현실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좀 걱정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완규 이제 지명 이 얘기가 너무나 이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내란 세력 아직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계속 강조합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명만 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 거 외에는 사실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생각하고 있고 윤석열 지키는 사람들이 주요 자리에 사법부 주요 자리
검찰도 사실 실무정이 계속 그 자리에 있죠. 그렇습니다. 행정부도 한덕수, 최상목이 그대로 있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힘 다 그 자리에 국회의원들, 있죠. 지도부부터 그리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